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원석의 횡설수설 인문학 6월 13일 74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진선이 펴낸 20대 청춘 자문 무덤에서 자라라는 책에는 빌 포터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빌 포터는 뇌성마비였습니다. 발은 절뚝거리고 말은 어눌했지요. 오른손은 사용할 수 없었고 겨우 왼손 엄지, 검지 손가락만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했지만 그의 부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터를 공립학교에 입학시켰고 강하게 키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면접을 보는 회사마다 거절당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일자리를 알아보던 빌은 와킨스사에 저를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겨우 채용되었지요. 그가 담당한 곳은 빈민 거주 지역이었고 생활용품을 방문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45분에 일어나서 불편한 몸으로 15km 이상을 걷고 100여 가구를 방문했습니다. 물론 대부분 거절당했지만 낙심하지 않았죠. 이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빌 포터는 사람들이 노라고 말할 때마다 더 좋은 물건으로 다시 찾아오세요 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에 쓰여있는 인내라는 단어를 보면서 힘을 냈다. 시간이 흘러 빌 포터의 아버지가 죽고 자신을 돌보아주던 어머니도 알츠하이머로 요양원에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빌 포터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객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고 24년 만에 와킨스사의 최고의 기록을 세우며 올해의 판매왕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2002년 도어 투 도어라는 영화로 제작되어 감동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네, 김동률, 이소은이 부릅니다. 기적. 그대의 눈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게 꿈인 것 같아요.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어쩌면 우리 둘이었는지 기적이었는지도 그대의 품에 안길 때면 새로운 나를 깨달아요. 그대를 알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주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렇게도 헛갈려 왔는지. 우리 너무 가까이 있었는데 서로 사랑해야 할 시간도 너무 모자라요. 나를 믿어요. 세상 끝까지 함께 할게요. 얼마나 나를 찾아가요. 헤매었나요. 나의 기도를 들었나요. 기도에 기울였나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난 밤 스쳐 지나갈 때
빌 포토는 뇌성 마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사회에서 훌륭한 한 명의 사회인으로 성장하기까지는 그의 부모님의 지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많은 분들의 또한 도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때로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소외받은 분들 중에 장애인들 또는 활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음으로 양으로 도우시고 또 치료하고 그런 쪽에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을 모시고 그쪽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또 어떤 제도적인 것들이 필요한지 여러 가지 것들을 두루두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물리치료사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작업치료사라고 하는 그런 직업군에 대해서 그런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을 또 뵈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업치료사로 지금 현직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미인의 선생님이신데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본인 소개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고 20년째 작업치료사 일을 하고 있는 손민혜라고 합니다. 네, 작업치료사 20년. 아, 예. 20년. 네. 20년이면 뭐 베테랑이시네요. 중간에 잠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네. 잠깐 육아로 인해서 공백이 조금 있는 거 빼면은 거의 뭐 15년 정도는 네. 일을 했다고. 큰아이가 지금 몇 학년? 고등학교 1학년 17살입니다. 네. 이 일을 20년 하셨고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우리 손민혜 선생님의 나이는 대충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선 작업치료사가 어떤 직업인지를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업치료사는 이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적절한 도구와 치료 방법을 이용해서 일생생활을 최대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 어떻게 보면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거나 네. 그런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제 독립적으로 본인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네. 있도록 도우신다. 네. 이게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지만 물리치료하고는 어떤 개념이 차이가 있는 걸까요? 물리치료는 이제 이렇게 뭐 두 개의 치료를 어떻게 딱 구분짓다고 이제 말하자면 가장 큰 경우로 봤을 때는 이제 물리치료사 선생님들께서는 대근육 쪽으로 이제 저희가 뭔가 신체적으로 뭐 걷거나 뛰거나 이런 신체를 큰 대근육들을 사용하는 걸 위주로 많이 치료를 하시고요. 작업치료사 분들께서는 주로 이제 소근육 활동, 손을 사용해서 밥을 먹거나 뭐 자기의 관리를 한다거나 좀 이제 자기가 이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들은 저희가 주로 손을 사용해서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위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치료는 어떻게 보면 몸의 전체적인 근육이라든가 뭐 기능 이런 것들을 좀 치료한다면 작업치료사는 그 중에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 네. 그러니까 영역을 이제 뭐 나누자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운동 선생님들께서도 소근육적인 부분들을 뭐 전혀 신경을 안 쓰거나 뭐 작업치료 선생님들이 대근육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거나 이러지는 뭐 확연히 나눌 수는 없지만 주로 이제 크게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작업치료라고 하는 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들어본 직업의 군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작업치료사란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셨나요? 이제 저도 이제 뭐 역사를 따지자면 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3회 졸업생이거든요. 작업치료사로서 저희 학교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더 먼저 저희 교수님들께서는 조금 더 먼저 이렇게 전공을 하셔서 뭐 작업치료사 자격증을 따서 이렇게 이렇게 임상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가 조금 더 다른 치료사들보다는 좀 앞번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년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금 제가 초기에 치료를 하는 치료사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작업 치료사 중에서 그래도 좀 앞순위에 있는 네, 네, 그렇게 따지면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물리치료사 아니면 또 물리치료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다 담당을 했을 텐데 어떤 뭐 이유가 있었을까요? 작업치료라고 별도로 또 분리되어서 나오는? 이제 아무래도 재활이라는 거에 전에는 저희 나라가 조금 이렇게 뭐 못 살고 조금 뭐 배고프고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뭔가 장애를 입었다고 했을 때 재활을 한다는 거는 뭐 생각해 보면 큰 사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거에 굉장히 힘듦이 있었던 시기가 분명히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는 이제 전혀 관심이 없었죠. 본인이 장애가 있어도 이게 장애인지 몰랐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무지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뭐 조금 그 치료를 받는 뭐 재활 치료를 받는 이런 부분에까지는 신경을 잘 못 썼었는데 저희 나라가 이제 뭐 크게 발전을 하고 산업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재활이라는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아픈 것들을 좀 치료하면 조금 더 이제 내가 더 잘 지낼 수 있고 직업을 뭐 이렇게 잘 하지, 그러니까 일이 뭐 아프면 직업을 계속 자기가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해서 뭔가 좋아지면 다시 자기 직업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 현재 신체에 맞게 또 새로운 직업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일상생활에 어려웠던 것들이 조금 더 좋아져서 잘 자기가 스스로 이제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물리치료적인 부분에는 아무래도 신체를 잘 사용하는 대근육 활동들이 먼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모든 소근육 활동들도 진행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이제 좋아지는 게 있을 때 나중에는 이제 대근육들이 좋아지고 뭐 걷고 뛰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손을 사용해서 밥을 먹는다든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또 자기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하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작업 치료적인 것들도 있고 그리고 외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 저희들 나라에서도 조금씩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재활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렇게 저희들도 일할 수 있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그럴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도 발전하고 생활 수준도 높아지면서 네. 그리고 거기에 장애에 대한 인식도 개선이 되고 네, 맞습니다. 두루두루 다 섞여서 올라왔겠네요. 그런 네, 부분들이. 네. 자, 그러면 개인적인 질문으로 네. 그러면 초창기 때 작업 치료라고 하는 직업이 뭐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네. 학교 3회 졸업이라 그랬는데 네. 어떤 뭐 사명감 같은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도 IMF라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딱 그 중학교 시기네. 때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되게 친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갑자기 저희 때는 상고라고 하는 또 이렇게 뭐 그런 지금 말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그런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엄청 전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그쪽에 상고에 진학을 해서 뭐 이제 좋은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학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뭐 정황상 사정상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보건 계열이라는 이제 그런 대학에서 학과들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이제 몇 가지 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간호사도 있고요. 뭐 임상병리사 뭐 그런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치위생사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보건 계열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우연히 알게 돼서 이제 뭐 그거를 뭐 학교나 뭐 과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다가 이제 작업치료사가 되는 작업치료과를 알게 돼가지고
이제 몇 개 보건 계열 학과를 제가 이제 뭐 원서를 이렇게 써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좀 뭐 하는 곳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를 가면은 조금 뭔가 나한테 맞는 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 학과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서는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뭐 해부학 용어 뭐 이런 병원에 관련된 용어들을 많이 배우고 이래서 의학 용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전혀 들어보지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과연 제가 고등학교 때 생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좀 뭐 연계를 따지면 그쪽이랑 좀 비슷한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과목이 많아서 저는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진짜 많이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딱 실습을 제가 2학년 겨울방학 때 딱 갔다 왔는데 나는 이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더 두려움이 좀 크게 왔던 것 같아요. 진짜 환자분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휴학을 해야겠구나. 나는 다른 거를 조금 알아봐야겠구나. 편입 같은 거나 라든지 아니면 수능을 다시 보던지 뭔가 다시 다른 걸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제 같은 과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네가 하려면 제가 이제 보건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3년제거든요. 그래서 3년 마지막 3학년 2학기 때 이제 제가 이런 고민을 더 디테일하게 하게 됐던 건데 그때 이제 그러면 나는 지금 휴학을 해야 하나?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친구가 이거를 하려면 이제 한 학기밖에 안 남았고 너가 임상에 나가서 일을 했을 때는 많아야 1, 2년밖에 이제 1, 2년 정도 경험을 해보면 이 일에 대해서 너가 조금을 알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단순히 실습 딱 갔다 와서 그냥 보이는 거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다. 너 인생의 1, 2년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열심히 국가고시를 봐서 또 합격을 해서 좀 취직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랑 좀 맞는 일인 것 같아요.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친구는 지금도 역시 같이 하고 있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작업치료사가 우리나라 국가 자격증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를 안산에서 다니셨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시는 곳도? 네, 지금은 시흥에 살고 있고 친정은 안산입니다. 그럼 일터는 지금 어디쯤이세요? 안산에 있고요. 안산에요? 네. 우리나라 작업치료하는 곳이 안산에도 좀 꽤 있나요? 네. 요즘에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되게 다양해져서 네, 현재는 또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예 작업치료사라고 별도로 공지가 내려와서 이제 와서 공지가 떠서 지원하고 그러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뭐 어렵지만 작업치료사라고 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제가 하는 영역은 소아거든요. 아동을 치료하고 있어서 저희가 작업치료사로서는 이제 아동도 하고 있고 성인도 하고 있고 노인도 하고 있어요. 영역이 되게 넓은데 제가 하고 있는 영역은 아동 소아 치료를 하고 있어가지고 작업치료사로도 일을 하지만 감각통합치료사로도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영역에서 또 많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셔야겠네. 네, 맞습니다. 진짜 영역이 워낙 넓어가지고요. 특히 네.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작업
치료도 이제 하면서 계속 새로운 뭐 기술 뭐 네.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들어올 테니까 그것도 따라가셔야 될 네, 거고 맞습니다. 거기다가 소아라고 하면 네. 아동들 근데 네. 아동들 중에서도 장애 또 저 지체 장애도 있겠지만 정신도 있을 거고 네. 그런 친구들과의 또 소통하기 위한 또 상담 기법이라든가 대화 기법 이런 것도 배우셔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진짜 이게 제가 뭐 정확하게 이 일을 한 건 한 15년 정도 되지만 정말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영역이 워낙 넓은 영역이다 보니까 일상생활이라는 거? 뭐 그런 영역은 정말 너무너무 많은 넓은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그 친구들의 각자마다 필요한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공부와 관심과 또 고민이 필요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추천할 만한 게 못 되겠네. 아, 그래도 아이들이 좋아지는 거를 보면서 또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치료를 해주고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또 그거에 대한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를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사명감 있는 선생님들이면은 이 일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손민혜 선생님도 사명감 갖고 지금 아, 부끄럽지만 그래도 저한테 치료받는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계속 좀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노래 부탁을 드렸더니 이하이의 한숨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뭐 이렇게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이하이가 누군지를 솔직히 몰라요. 요새 친구인가요? 요새라기보다는 네. 좀 엄청 유명한 요새 친구인 건 맞죠? 네. 혹시 젊으시니까 네. 저는 모르는 이야기 노래 한숨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같이 듣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나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단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일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정말 수고했어요. 네, 이 아이의 한숨이었습니다. 이 일 하시면서 한숨 쉴 날이 많으신가요? 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네. 아니 그냥 언뜻 생각할 때 네. 일반 아이들 다룰 때도 좀 힘들겠지만 네. 특히 아이들이 어딘가 문제가 있으니까 네. 어디가 발달이 덜 되거나 이랬으니까 이제 거기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 부모님들을 어떻게 보면 상대해야 된다는 개념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인들 대상으로 상대하는 것과 네. 아이들 대상으로는 아이들을 소통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가 또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런데 이건 제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아프거나 어디가 안 좋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런 애들을 케어하다 보면 때로는 이제 자기 자녀에 대한 어떤 기쁜 이런 게 있어서 선생님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할 때도 있을 거고 네. 그래 좀 날카로워지신 부모님들하고 상대를 해야 될 때도 있을 텐데 네. 그런 데서 오는 이게 내가 작업 외적인 그런 쪽의 스트레스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아무래도 아이들이 아프고 또 내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것 때문에 조금 방어적인 분들도 계시고요, 부모님께서. 그리고 이제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좀 우울감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되게 많으셔서 우울증을 또 따로 병으로 질병으로 앓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어머님들한테 제가 최대한 치료사로서 객관성을 가지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감정적으로 어머님의 감정을 저한테 호소하거나 이럴 때 제가 이제 그거에 조금 물론 당연히 공감 같은 건 당연히 해드리고 그래야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치료사가 가져야 하는 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그 감정에 제가 또 휘둘려 버리면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휩쓸려서 이제 어머님이 얘기하신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제가 이 아이는 어쨌든 저는 이 치료사로서 발달이나 이 아이에게 필요한 평가나 이런 데이터로 인해서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머님께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부분에 이제 어머님께서도 동의하실 수 있게 그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말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어머님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 선생님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하셨을 때 그거를 잘 맞다고 생각이 드시면 아이를 맡겨도 된다는 신뢰성도 조금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도 이제 선생님을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또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관계 형성을 하는 저희 라포 형성이라고 하는데 그 라포 형성을 하는 그 기간 동안은 최대한 이제 어머님의 말씀과 이제 니즈 같은 거, 욕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조율을 잘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처음에 왔을 때 네. 우선 요거부터 여쭤볼게요. 네. 이거 치료비는 어떻게 돼요? 나라에서 의료보험이 돼요? 네. 작업 치료라고 하는 거는 물리치료도 그렇지만 이제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렇게 그런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기관에서 이제 작업 치료나 감각통합 치료나 여러 가지 이제 작업 치료사들이 치료를 하는 그 치료들을 받고 있는데 뭐 바우처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교육청 바우처라든지 재활 바우처라든지 뭐 이렇게 심리 바우처라든지 이렇게 뭐 그런 교육청 바우처라든지 여러 가지 바우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바우처를 이용해서 또 지원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그 아이들이 들고 있는 실비 보험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보험이 적용이 되는 친구들은 또 그런 걸로 보험 청구를 해서 또 개인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한 번 왔을 때 네, 이제 사람마다 뭐 치료 방법과 기간이 다 틀리겠지만 네. 오래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요. 이제 지체 장애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뭐 성인이 돼서도 이제 관절이 뭐 이제 굳어지지 않게 운동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바우처라고 해봐야 바우처도 어떤 일정 기간이 있을 거고 네. 횟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이 끝났을 때는 또 개인 사비로 들여와서 해야 네, 되구나. 맞습니다. 그렇게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원을 받는 게 조금 더 어려운 경우도 있고 특히 뭐 실비보험 같은 거를 안 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께서 거의 그 실비보험이라는 경우는 태아보험으로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이제 나았을 때 문제가 장애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에는 실비보험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 돈을 다 대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굉장히 그걸로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받나요? 제가 일하는 곳은 이제 납병동을 운영하는 곳이어가지고 네. 많이 매일매일 오는 친구도 있고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친구도 있고 뭐 증상 따라 틀린 건가요? 뭐 어머님이 좀 자주 와서 많이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셔서 그렇게 오는 친구도 있고 뭐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이런 치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걸 요일별로 뭐 다양하게 받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리고 저 말고도 이제 다른 센터나 이런 데 가서도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러 증상이 있을 때 이제 이 선생님한테는 이런 치료, 네. 저런 치료. 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육체적인 치료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심리 치료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어떤 돈도 돈이고 그 아이한테 달라붙어야 될 또 부모님의 시간적인 네. 부분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쩔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런 친구들은 조금 안타깝죠. 치료 조금 더 받으면 너무 좋아질 수 있을 상황인데 그런 지원이나 뭐 집안의 뭐 경제 사정상 그런 걸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받기가 어려우니까 네 안타깝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몸을 좀 이렇게 안 쓰던 근육을 쓰게끔 하려고 하면은 좀 아픔도 오고 하잖아요. 네, 때 애들은 안 하려고 그럴 테고 맞아요. 막 울기도 할 거고. 맞아요. 네. 나만이 다루는 특별한 노하우. 일단은 치료라는 게 물론 막 아픈 곳을 건드리면 당연히 너무 아프기 때문에 아이들이 울을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라든지 뭐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그 장난감에 대한 이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뭔가 활동을 한다든지 손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노래 같은 거를 자주 불러줘가지고 조금 그 뭐 활동에 맞게 이제 다양한 동요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든지 친구들 같은 경우에 또 뽀로로, 뽀로로라든지 뭐 이런 캐릭터들을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그런 좋아하는 캐릭터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이거는 치료가 아니라 그냥 논다. 이렇게 놀이를 한다라는 생각을 조금 할 수 해서 더 이렇게 그냥 선생님하고 노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게 좀 그렇게 해서 제가 목표하는 치료를 접근하는 편이에요. 한 번 오면 시간이 일반적으로 1시간? 30분? 아니요. 뭐 어떤 친구는 6시간씩 상주하는 친구도 있고요. 선생님이 6시간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한 타임당 저는 지금 현재 일하는 곳에서는 30분 정도를 치료하고 있고요. 그 30분 치료하고 뭐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뭐 40분에 10분 상담
그리고 어떤 또 그룹 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 50분에 10분 상담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고요. 뭐 하루에- 치료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요. 하루에 몇 명 정도나 보세요? 저는 좀 보면은 거의 뭐 매일매일 다르긴 하지만 뭐 한 최대 10명 넘게 치료하는 날도 있고 뭐 적을 때는 뭐 대여섯 명 정도 치료할 때도 있고 주로 한 기본적으로 한 10명 이상은 치료를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3월 다니면서 야 이런 거 뭐 무슨 노래 듣거나 화면 보면 애들 치료할 때 딱이겠다 뭐 이런 것도 네,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막 진짜 어떻게 할 줄 모르고요. 진짜 옛날에는 휴게소에서 이 장난감 치료 어떻게 치료하면은 도움 많이 되겠는데? 이래서 휴게소에서 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장난감 가게 같은 데 가서 유심히 뭐 제가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뭐 장난감 영역에 이렇게 마트에 갈 일이 많지 않잖아요. 아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때도 괜히 막 장난감 파는 곳에 가서 이렇게 본다든지 뭐 응용할 수 있는 거가 없나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을 계속 돌보고 하다 보니까 내 자식은 잘 키웠을 것 같아요. 제 자식은 제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아이들 데리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 아가씨 때는 그래도 조금 나는 아이들을 좀 좋아하고 잘 이렇게 아이들을 잘 다루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그냥 단순히 30분 치료하는 거랑 온전히 육아를 내가 24시간 하는 거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또 갭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주변에서 내가 이런 아이들 작업 치료한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문의해 오거나 부탁해 오거나 이런 경우 있나요? 네, 뭐 이제 이렇게 저희가 방문형 치료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홈티라고 해서 이제 기관에서 연계돼서 방문을 해서 치료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뭐 소개를 치료하는 어머님께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기관이랑 연결이 돼서 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소개받을 수도 있고 합니다. 지금 이제 20년 동안 해오다 보면 네. 이제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이라 그럴까? 네. 이런 재활이나 이런 쪽의 시스템이 20년 동안 그래도 발전을 좀 해온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대부분 치료를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 곳곳에 치료를 하는 곳이 많지 않았거든요. 특히 작업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게 저희가 하는 치료는 작업 치료라고 하는 이름의 치료는 그 재활의학과 의사 선생님의 오더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그런 작업 치료 행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만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외적으로 감각통합 치료사라는 또 이렇게 교육을 이수하고 아니면 민간 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또 치료를 하면 복지관이나 이렇게 바우처 센터 같은 데에서 또 감각통합 치료사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무슨 사업자 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사 같은 거나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또 따서 이렇게 센터를 차리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네. 지금 20년 동안 하면서 가장 오랜 기간을 치료한 학생이 있다면 몇 년까지 해보셨어요? 지금 현재 일하는 곳에서 굉장히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거의 제가 일한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현재 일한 곳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계속 만나는 치료를 계속 10년 내내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시기에는 하기도 하고 다른 선생님이 그 아이를 치료했다가 또 다시 로테이션 되면 제가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본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 봐가지고 이제 훌쩍 큰 네, 친구들 벌써 많네요. 중학생이 된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네. 하면서 물론 이제 가장 보람된 순간이라고 뭐 말씀해 주실 것 같으면은 뭔가 효과를 봤을 때 네. 아이가 호전이 됐을 때 이럴 네. 때일 것 같아요. 네. 가장 기억에 드라마틱하게 뭐 음. 이렇게 호전됐다거나 뭐 이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일하는 곳은 솔직히 이제 내병변 친구들도 많이 있고 이래서 그런 친구들은 뭐 장애 정도에 따라 뭐 되게 막 드라마틱하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제 언어적으로 이제 말을 잘 못하던 친구가 어느 날 말문이 터져서 말을 해서 뭔가 의사소통이 된다든지 아니 작업 치료에 언어 치료까지 들어가요? 그거는 아닌데요. 이제 저희가 계속 그 작업 활동을 하려면 시지각적이나 지각적인 이제 뭐 개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면 언어적으로 당연히 이제 저희가 계속 아이에게 자극을 주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재활치료라는 게 한 영역만 국한되지 않거든요. 특히 소아치료 같은 경우에는 발달 영역이 다 같이 모든 영역이 언어는 언어만, 뭐 인지는 인지만, 운동은 운동만 이런 부분이 아니어서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 저희의 노력과 언어치료 선생님들의 노력과 또 운동 선생님들의 노력과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지는 발달이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뭐 말문이 어느 날 딱 터져서 말을 조금 해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도구 사용을 못했던 친구가 어느 날 도구를 사용해서 스스로 밥을 먹거나 뭐 가위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구강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뭐 인지적인 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네,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조금씩 이제 저한테 치료를 받고 좀 많이 좋아져서 자기가 먹지 않았던 음식들을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겨서 이제 먹는 거는 생명과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밥도 다 죽으로만 먹고 반찬은 거의 먹지 않고 이런 그러니까 4-5살 이상이 될 때까지도 거의 초기 이유식으로 먹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 친구들은 이제 필요한 치료를 해서 조금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조금 더 좋게 뭐 햄도 먹을 수 있고 과자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고 뭐 또 되게 좀 기능이 안 좋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 중에 어느 날 삼킴 같은 거를 잘 못해서 음료도 잘 못 삼켜서 위루관으로 밥을 먹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도 그 친구들이 언젠가 또 입으로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치료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삼킴 반응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조금씩 이제 그런 것들이 좋아져서 반응이 나타나는 친구도 있어줘서 그런 부분에 항상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삼킴 반응이다. 이런 거 하려면은 제대로 삼킬 수 있도록 무슨 근육이라든가 처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저희의 의지로 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말 신의 영역이죠. 근데 그 부분이 아닌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조금 더 자극을 주고 반복 활동을 해서 그거를 유지할 수 있게 해가지고 전 상상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아이가 자기가 하려고 해야 하는 의지가 들어가야 되고 네. 그리고 그 부분이 강화가 되기 위한 어떤 작업이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네. 하는 네. 그러니까 구강 반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반사들을 저희가 어떻게 자극을 하면 반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걸로 치료를 하고 뭐 이제 목 근육 쪽에
저희가 이제 삼킴을 했을 때 목 안에서 이제 연동 운동을 해서 삼킴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아이가 잘 할 수 있게 목 근육 운동들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최대한 이 아이에 맞춰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이 네. 끊임없이 뭐 학회에 가서 배워 오시는 네, 거예요. 그렇죠. 뭐 협회에서 운영하는 학회들에서도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인터넷이나 요즘에는 유튜브 이런 것들이 너무 발달이 잘 되어 있어서 외국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치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서 참고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뭐 모든 학회를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제가 치료하는 아이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교육이 있으면 최대한 많이 또 들으려고 하고 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무조건 어디에 가서 듣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는 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교육들도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전보다는 조금 더 쉽게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거 다양한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얘기하셨지만 뭐 장난감을 보면서 이제 반사적으로 이걸 어떻게 치료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모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몰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살아가다 보면 네. 나도 모르게 직업 본능이 나올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아이들을 본다든가 이럴 때 네. 어느 때 그런가요? 그냥 저희 아이들을 키우는 것들을 이 아이들한테 적용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먹이는 것도 그렇고 제가 그래도 결혼을 안 한 선생님들보다는 2명의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유식 먹이는 저 아이들이 뭐 안 먹을 때 이렇게 해갖고 이유식을 맛있게 먹였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이용하고 어머님들한테 뭔가 이런 거 설명할 때도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면 어머님들은 그래도 이 선생님이 육아를 해서 이런 디테일한 현실적인 뭔가 이런 조언이 좀 잘 이렇게 통할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더 신뢰가 가겠네요. 그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이렇게 지하철 같은 거 탔는데 전혀 남 모르는 사람이 곤란을 겪고 있는데 네. 내 직업적인 안에 들어와 있는 작업일 것 같아. 네. 그래서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도와서 네. 해결해준다든가. 네, 그래서 아이들 키우면서 뭐 이렇게 사용해봤던 것들, 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치료할 때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작업 치료사를 하기 위해 할 때 가장 중요한 작업 치료사가 갖춰야 될 성품 아니면은 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요건이라 그럴까? 네.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모든 아이들이 저하고 다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저의 기질이 있고 아이들의 기질이 있고 부모님들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 시너지가 딱 맞는 이제 선생님들이 다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받았을 때는 반응이 없거나 뭐 재미없어하는 친구도 있지만 뭐 다른 선생님이랑 했을 때는 우와 막 너무 행복해하는 표정을 짓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이 직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마인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는 소아치료사니까 아이를 좋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이를 좋아해야 네. 된다. 뭐 아이들은 뭐 울기도 잘 울고 그리고 침도 특히 저희 아이들은 이제 구강의 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침도 많이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장난도 많이 치고 그리고 이제 언어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짜증도 그러니까 울음으로 모든 거를 다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했을 때 아이의 울음 소리를 싫어하는 선생님은 이 일을 절대 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아이가 뭐 갑자기 이렇게 치료를 받다가 응아를 쌀 수도 있고 시야를 쌀 수도 있고 뭐 바지에 실례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서 좀 그런 거를 뭐 좀 너무 아이들의 그런 것들을 좀 싫어하거나 이러면 못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좋아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아이들을
전공을 하게 된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게 됐던 것도 네. 아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가셨다는 네, 얘기잖아요. 맞아요. 저는 솔직히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성인이나 노인분들을 치료하는 것보다 소아 치료하는 게 더 좋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 아이들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그런 게 저랑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일을 계속 쭉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뭐 노인들이나 성인들 대상으로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또 맞는 선생님도 있으시니까 그런 거가 맞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난 소아는 절대 못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20몇 년 앞으로 뭐 앞에까지 따지면 3, 40년 이 작업 지도사, 치료사에 대한 이런 직업적인 군들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진로를 결정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나 이 작업 치료사 한번 해볼래라고 네. 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네. 이 작업 치료에서의 직업적인 전망, 네. 그 다음에 만약에 하려면 네가 어떤 준비를 하고서 들어와야 될지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 뭐 다양한 학교에 과가 이 작업치료과가 있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3년제든 4년제든 학교의 전공 과목을 모두 이수를 해서 학점을 마치고 그 자격이 주어지면 국가고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 이게 또 공부가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또 평생을 공부해야 되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난 공부가 싫어. 난 공부랑은 좀 안 맞아라고 하면 어쨌든 외우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싫지만 이런 영역이 너무 좋아라고 하면 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또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어쨌든 정상적인 신체를 사용하는 분들보다는 신체를 못 사용하고 인지가 낮거나 이런 분들을 만나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조금 그분들을 좀 잘 보듬어 줄 수 있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충분히 이 직업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취업률은 좀 어때요? 취업률은 뭐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특히 소아치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 곳에서 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가지고 이 또 영역이 많이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다른 직업보다는 어쨌든 국가 자격증을 면허증을 가지고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딱 국가고시 합격한 분들만 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그 영역에서만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입장벽도 아무래도 높고. 네, 취업률은 그래도 낮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괜찮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좀 작업 치료사가 어떤 네. 작업을 하는지 일을 하는지 좀 충분히 좀 얘기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종종 또 좋은 일 있을 때마다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너무 즐겁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노래 듣습니다. 이적이 부릅니다. 하늘을 달리다. 두근거렸지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검은 절벽 끝에 더 이상 달릴 곳 하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어